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은 또 토요일 대한문에 가서 우리 대통령님과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모으는 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4일 오후 2시부터 탄기국에서 대한문에 모여서 이제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저희들 탄핵 기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2시 30분에 이제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이셔서 전광판 앞에. 전광판 앞에 모이셔갖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국제 해적이죠. 중국 해적, 국제 해적. 2달 전에 다보스 포럼서 자유무역 수호를 역설했던 시진핑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보복, 사드 보복 무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외친 자유무역인가 하고 썼습니다. 국제 해적이라고 저는 여기 썼습니다. 중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됐는데 이 시진핑이 해적이 지금 자유무역을 박살내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의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 한번 볼까요? 미 국무부는 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가하고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명백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커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동맹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적 간첩이요. 정부의 사드 데모치기 안 돼. 안희정 우리 안보 기초는 한미동맹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문재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선인 것처럼 선관위에서는요, 자꾸 문재인 그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쿡쿡 찔러요. 왜 그러죠? 선관위 위원장이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자가 2015년, 16년 2월 2일 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온 놈을 무죄로 해준 박지원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종북 간첩단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지금 이 대선하는 것이 이게 다 대선 운동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선이 결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미리 보고서 저 활동하는 놈들은 제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제재하려고 드는 이 선관위 이 반역의 집단 마치 박원순이가 시청 앞에 있는 이 뭐죠? 저 탄기국의 텐트 7개는 철거해라. 고발 조치하겠다. 그리고 저 광화문 밑에 있는 70개 세월호 텐트는 이제 1000일 가까이 봐주고 있는 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이 게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헌재는 변론인단에 변론권도 주지 않고 이제 이정미 퇴임하는 날짜에 맞춰서 하겠다고 저 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세상에 어디 있나 좀 찾아보세요.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북 간첩단들이 지세상 만났습니다. 네. 계엄령으로 다 때려잡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 그거 갔을 때 탄기국 태극기만이 휘날리고 있었고요. 임요한 목사님 태극기에 광화문이고 박원순 시장님 그쪽은 태극기도 없어요. 개양대 하나밖에. 태극기 개양대 하나 있죠. 네. 한국 여행 금지, 곧 중국 전역 확대된다. 공안은 한국 기업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중국 관련 상황 잘 모른다면서 뒤에선 국가 차원 사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오히려 제주 관광을 트집 잡고 있다. 제주 여행객들 장시간 붙잡혔다. 중국인은 목적지 신중히 선택을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베이징 공안 한국 기업 단체 점검 직원 현황 요구하고 분위기 탐색 기업 교민 피해 입을까 봐 걱정이다.
딴청 피우는 중국 정부,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하지만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대선 주자들 중국이 도를 넘었다. 한복설이 비판. 사드 배치 문재인 여전히 시각차. 요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간첩 종북 요놈만 이제 하죠. 윤병세 중국제규범 위반을 검토하겠다. 중국 관광 보복은 경제 무기화 신호탄. 미 포린 폴리시 미국도 안심 못해. LA타임스 장기적으로 중국이 손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 내 차 판매 반토막 났던 일본 차분한 대응 1년 후 완전 회복했다. 일본 대만 어떻게 중국 보복 이겼나. 2012년 센카쿠 보복 받은 일본 중국 내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등 대중 의존도 줄여 중제재 무력화 34% 줄었던 유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작년 새 정부 출범 후 보복받은 대만 중여행 제재로 유커 18% 급감하자 동남아 국가 등의 무비자 확대해 외국 관광객 사상 최대 유치했다. 활로가 있다는 뜻이죠. 중국 단체 관광단 잇따라 방한 취소, 면세점은 매출 70% 이르러 걱정, 중국 리스크 현실로 중저가 숙박시설도 타격 불가피, 여행업계 중보복 피할 방법이 없다. 수출품 4개 중 1개는 중으로 커지는 리스크,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지나치다,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게 한국당이고 이게 배신의 당이죠. 그래서 합쳐서 바른한국당 만들자. 개똥이다. 이 배신의 여정놈들. 여기도 정우택이라고 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놈이 이끌고 있고 여기는 두 간첩 주호영과 이 정우택. 정병국이 간첩 주호영 종북인데 종북이나 간첩이나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그 사상, 네. 형법 97조 간첩죄가 97조입니까? 간첩죄가 적용되는 놈들입니다. 배신의 정당. 국민들은 너희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싶어요. 한미 지난달 북한 핵기지 파괴 대규모 훈련을 했다. 400명 중 한국군 200명 역대 최대로 참여했다. 한미가 지난달 400여 명 규모로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을 식별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저 김관진이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 김정은에게 보고할 텐데 집무실에다 걸어놓은 김정은과 황병서 이 직속 상관에게 또 다 보고할 텐데 이게 다 누설이 되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수작전 땅굴작전이 임박해 있습니다. 빨리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이런 여정놈들을 빨리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미중 4월 정상회담 조율 중 시진핑이 방미할 듯 참수작전과 땅굴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군데다가 제가 참수작전 땅굴전쟁 임박했다고 썼는데 이놈아 머릿속에는 땅굴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무대비 상태에서 들어오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점령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믿는 구석이 바로 땅굴 아닐까 싶어요. 탄핵 심판 선고 이정미 퇴임 이후로 늦춰달라. 박 대통령 측 헌재 의견서 국회 탄핵 심판 요청 각하해야 그죠? 각하. 이거는 맞습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은 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 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순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8명이 재판하는 걸 재판해라. 재판해라. 그 대신 충분히 3월 13일까지 이정미 네가 나가기 전에 개 같은 네가 나가기 전에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평의를 그걸 놓고서 이제 평의를 7명이 해서 8명에서 나가면 7명이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정미 씨가 앞에서 다 한 것이니까 8명 재판관이 이제 판결하는 걸로 이게 유효하니까 그렇게 가라. 이게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라는 거죠. 그래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라. 그 다음에 변론인단이 얘기하는 저 고영태 파일도 다시 좀 들여다봐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렇게 위법이라며 헌재가 국회 탄핵 심판 요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무부 차관 이놈 이름이 뭐더라?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절차는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자, 이게 거짓인 걸 알 수 있죠. 법무부 차관 이놈이 간첩이기 때문에 누구죠? 법무부 장관이 나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나가버렸죠. 비겁한 의인이죠. 네. 나가버리고 이제 차관이 간첩놈이 잡아서 대통령 탄핵은 적법 절차였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걸 낸 겁니다. 이 거짓말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무부의 의견서를 법무부 차관이 간첩 새끼가 낸 걸 가지고 일 없다라고 변론권을 각하를 했죠. 그건 각하를 잘해요. 이게 국회가 개판을 쳐갖고 이제 13개를 가지고 뭉뚱그려갖고 뭐 공범죄니 무슨 죄니 3개를 섞어찌개 법안으로 해갖고 한 거, 이것도 우리가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났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개 같은 짓을 헌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신의 한수의 김평우 변호사님도 각하가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오셨던 여기 어느 분이 적어주셨어요. 자, 누가 이런 한국을 두려워하라. 강천석이 고향을 밝히지 않는 자인데 아마 호남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사이에서 담력 대결 벌이는 탄핵 정치, 자격 잃은 대통령, 자격 의심받는 유력 후보, 뇌사 국가 만들었다. 이 말은 맞는데 개똥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니들 50대 간첩 언론사가 아니더냐? 니가 거기에 앞장선 고문이 아니던가, 논설 고문이 아니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촛불 부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선의를,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구출하겠다는 선의 깃발을 들고 있다. 개똥이다. 촛불 부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짓 구호를 그렇죠. 이렇게 했다. 그러나 두 부대가 모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명은 거부한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쪽은 혁명의 길로 나서고 다른 한쪽은 아스팔트에 피를 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슨 결정이 내려도 한쪽 부대는 나라를 존망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선거에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국심은 어디다 버렸는가? 개똥이다. 너희들이 버렸다.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버린 것 아니냐. 이 개 같은 강천서가, 이 개만 못한 강천서가. 1930년대 미국 갱들은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며 누가 비겁하게 먼저 핸들을 꺾나 하는 담력 대결을 벌였다. 미국의 무법시대였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유력 후보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가 두려워하겠는가. 100년 전 세계의 업신여김을 받던 조선은 끝내 망국을 맞았다. 대한민국도 너희들 개똥 그러니까. 같은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박지원 간첩 놈의 새끼에 의해서 46명의 간첩 언론인들이 저 한겨레 최학래와 KBS의 박권상을 포함한 이 개보다 못한 놈의 자식들이 올라가서 북계군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대남 통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50대 언론사에 1570명 간첩단이 기어 들어와서 이 나라의 언론의 난을 일으킨 것이 탄핵 소추가 아니더냐. 이것은 언론의 난이며 국회의 난이며 검찰의 난이며 특검의 난이며 헌재의 난이 아니더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계엄령으로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놈들아. 헌재 이정미, 강일원이, 박한철이 그리고 나머지 6명. 니들은 다 죽을 돼질 운명인 줄 알아라. 왜? 니들이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정의를 사랑하는 분, 이 두 분이면 됩니다. 이 두 분이 나는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각하시켜야 될 걸 가지고 박한철과 이정미와 강일원에 의해서 이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역사에 책임질 수가 없다. 괜히 끼어들어갖고 같은 공범, 헌재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헌법재판관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 사태를 적어도 2명이 동시에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2명만, 그래서 2명의 헌법재판관, 양심과 정의를 사랑하는 2명의 재판관이 나 사퇴한다. 나 더 이상 여기에서 이걸 이 개같은 이정미와 강일원이 밑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해서 2명이, 의로운 2명이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사직해서 헌법재판 이 구성 자체를 무효함으로써 이제 기각이다, 인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에 이제 의인 2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인 3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2분만 나오셔서 나 헌법재판관 안 할란다. 이 개같은 이정미와 이 개같은 강일원이 개보다 못한 박한철이
이 개들의 잔치에 내가 둘러리를 서서 내 가족의 내 자손들이 후대에 이 개판인 헌법 재판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남는 것을 내가 치욕으로 여기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두 분의 의롭고 양심과 이 진리를 존중하는 분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건의드립니다. 사설입니다. 중국 대북 송유관 끊어 북핵 없애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맞죠? 대북 송유관을 끊어갖고 북핵을 없애라. 그러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사드 우리 안 갖다 놔도 된다. 중국 보복 비판 문측 새 정부도 사드 배치 선언해야 한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간첩 여적놈이 새 정부도 사드 배치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이 간첩과 여적인데. 자, 법치와 애국 모임 여기에 핵심이 김평호 변호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제기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헌재를 폭파해야 한다. 지금 경과만 봐도 너희들은 여적죄를 짓고도 남음이 있다. 왜? 저 국회가 사기 탄핵을 한 걸 받아갖고 이게 탄핵 사유 13개면 13개 하나하나를 국회가 심의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13개 전체를 뭉뚱그려서 했지 않느냐, 이게 뭐 공범죄다 뭐 뇌물죄다 하는 걸로 다 엮어갖고 섞어찌개찍으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몰랐더냐 헌법재판소? 이제까지 8명이 9명이 박한철까지 9명이 심리했는데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몰랐더냐, 진정 몰랐더냐, 이 개보다 못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아. 이거 읽어볼게요. 불항쟁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1번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이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 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 3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로 재판관을 뽑아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편에 선 1명을 없애버린 겁니다. 누가? 야사당이. 누가? 언론 50대 언론사 간첩단들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안 하는 이정미, 박한철이는 지가 나가기 전에 내후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을 아시는 두 분의 의인은 나타나갖고 나 안 하겠다. 이것은 위헌이고 절차적 위헌을 국회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받아줬던 박한철이, 이정미, 강일원을 나는 탄핵한다. 개인적으로. 따라서 내가 이 여적질에 내가 가담한 헌법재판관이 되기 싫다. 나는 이제 이번 재판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관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1번만 봐도 당신들이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3분의 재판관과 얼마 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이 중요해요. 이정미라고 하는 요놈, 김희수, 이진성 플러스 박한철은 2012년 헌마 이 사건에서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혼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방금 333 국회와 대통령과 정부죠. 행정부와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 여기에 333으로 해서 9명이 구성돼야 되는데 8명으로 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재판하는 놈들 중에 4마리가 그 중에 1마리는 빠져나갔고 박한철이는 빠져나갔고 3마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 8명 가지고 평결을 하면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2마디를 하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놈이 누구냐? 이정미라고 하는 놈, 김희수라고 하는 놈, 이진성이라고 하는 이 3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지들 입으로 9명이 안 되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8명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북한의 지령이 있으면 해도 되고 북한의 지령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느냐? 이 개보다 못한 놈들아.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이놈들 때려잡아 죽여야 합니다. 재판소 구성의 정원 조항은 마치
상기 조항과 마찬가지로 결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숫자로 되어 있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입증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네 마리가 박한철까지 네 마리가 한 말이 뭐야?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혼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침해를 이 8놈의 새끼들이 그중에 3마리, 박한철까지 4마리는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국민들이 두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헌법을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폭파해야 된다라고 쓴 겁니다. 자, 2번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유독이 대한민국 땅에서만 12년 동안에 2번씩이나 일어나는 이 망국적인 현상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이 나라 국회가 순수한 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통한 변칙적인 조기 정권 쟁탈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못된 사색당쟁을 벌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탄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탄핵 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설사 국회가 졸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더라도 그 소추의 목적, 방법, 절차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살펴 과감하게 위헌적인 졸속 탄핵 소추를 각하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위헌적인 졸속 탄핵 소추를 밥 먹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강행한 놈이 강일원이라고 하는 주심 재판관이죠. 이 개 같은 놈이 어떻게 했느냐? 노무현 때도 절차적인 문제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검토하지 않겠다. 요게 강일원과 이정미와 나머지 6명의 이 개보다 못한 헌법재판관 9마리가 박한철까지 9마리가 이제 국회의 헌법적 위법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지 않겠다. 개다, 개똥이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포기하겠다. 이 개짓을 이정미와 강일원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철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적 이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잘못했으면 돌려보내야죠. 각하해야죠. 그건 따지지 않겠다. 얘라 이 개똥 같은 놈들아. 이 개 같은 헌재 이정미와 강일원 플러스 6명의 이 개보다 못한 놈들아. 경찰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경찰이 팔을 비틀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 그럼 네 자백을 증명을 해봐라. 이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헌법재판관 9명 박한철까지 이 나쁜 놈들아. 자, 3번입니다. 불항쟁 합의는 없었습니다. 불행정 합의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볼게요. 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즉 대통령 변호인들이 국회의 졸속한 탄핵 소추를 다투는 모든 주장과 증거 제출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의결의 절차와 방법은 의회 자율권에 속한다. 나는 헌법재판소 되기를 포기한다. 이 선언을 일본에 어느 놈이 했어요? 9명이 한 겁니다. 예? 의결의 절차와 방법은 의회 자율권에 속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느냐?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놈의 새끼들아. 국회가 헌법을 무시해갖고 탄핵 소추만 올리면 그것이 헌법을 위배했든 안 했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헌법재판관의 자세냐? 이 개보다 못한 놈의 이종미, 이 강일원, 박한철, 이 나머지 6명 이 개보다 못한 놈의 새끼들아. 1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의결의 절차와 방법은 의회 자율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개처럼 이것은 들여다보지를 않겠다. 2번. 법무부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법무부 차관 이 새끼가 간첩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네. 내가 법무부 차관 이 새끼 이름을 내가 밝히겠어요. 네. 이놈의 새끼가 지를 임명한 대통령을 야, 진짜 헌재를 폭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헌재 폭파해야 됩니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탄핵을 결정해놓고 김평우 변호사님의 출연이 아니었으면 국민이 모를 뻔 봤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먼 발치에서만 뵙고 뵙지는 못했지만 늘 기도하며 애국자가 있습니다. 자,
안성주 지금 장군님 이거저거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 대통령님께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대통령님이 참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창재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네. 놈이 간첩입니다. 제가 간첩을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정무직 공무원 전 검사했던 새끼예요. 법무부 차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조지 워싱턴 개똥이다 이놈의 새끼야.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5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을 했고 2013년 15년까지 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놈이 집이 전주인가요? 그 다음에 2013년 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12년 광주지방 검찰청장 차장검사. 이 새끼가 또 광주 호남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임 검사에게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 새끼가 이창재가 하는 놈이 이게 반역질을 한 것을 여기다 이제 쓴 겁니다. 법무부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자, 법무부에서 이창재라고 하는 새끼를 여기 이전에 법무부 장관 누가 했죠? 법무부 장관 나간 사람, 나 안 하겠다 하고 나간 사람, 광주 1고 출신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사람은 저는 의인이었더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하도 이 압박이 심하니까 나 나가겠다 하고 김현웅이. 김현웅이라고 하는 자는 비겁한 자지. 그렇게 해서 나 나가겠다 하고 요 이창재라고 하는 놈의 새끼한테 길을 열어줘 갖고 이창재가 대통령 이 탄핵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 지금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1번과 2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이 1번과 2번에서 이것을 우리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나서 안 밝혀줬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3번에 법무부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유권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 조지 워싱턴 된지 뭔지 나온 놈의 새끼가 이게 이 간첩 새끼가 들어 앉아갖고 그렇게 써준 거예요. 감히 법무부가 대통령을 지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간첩이 아니면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보이게 하라고 어느 분이 힌트를 주니까 뒤집어 버리세요. 아니 요렇게 고맙습니다. 자, 이 간첩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 새끼도 계엄령 선포하면 법무부에 있는 간첩 새끼들부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들과 한 패거리인 이창재라고 하는 차관 김현웅이 내어 쫓고 그 자리에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일 없다, 국회 문제 없다,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한 게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창재라고 하는 새끼가 간첩 새끼가 어떻게 법무부를 왜곡시켰는지를 들통을 내는 겁니다. 국회 의결 절차에 아무 하자 없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이중환과 사이에서 재판 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면 이중환이는 이걸 몰랐던가? 몰랐을 수 있죠.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중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4번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이동흡도 쟁점 정리 속에 절차 불항쟁 합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동흡과 이중환이가 도대체 뭐하러 변호사가 됐는지 그것도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이 이적질을 했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흡이도 쟁점 정리 속에 절차 불항쟁 합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위헌적인 사례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이 개짓을 이중환과 이동흡이와 이정미와 박한철이와 그리고 저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개새끼들이 5놈의 새끼가 합의하면 이게 헌법적 절차도 짚지 않고 넘어가도 돼요? 이놈의 자식들아. 아이고 이 나쁜 놈들아. 여기 나쁜 놈 이름이 다 있어요. 네. 이중환이, 이동흡이, 박한철이, 이정미, 그리고 강일원이, 그리고 나머지 6명. 이 개보다 못한 헌법재판관, 헌법 개판관들. 정말 국민이 폭파해야 되겠다는 등의 말이 맞아요. 구차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국회가 멋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어떻게 헌법의 최종 유권 해석 기관입니까? 또한 재산권 분쟁도 아닌 헌법 사건에서 어떻게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면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를 이중환이라고 본 겁니다. 이중환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이동흡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 없는 것이다. 이게 강일원과 이정미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사적 성격의 이것을 다루면서 민사소송법을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짓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폭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폭파해야 돼요. 또한 재산권 분쟁도 아닌 헌법사건에 어떻게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며 피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승인도 없는 재판 포기를 어떻게 변호인단의 연락 책임자에 불과한 이중환, 이동욱 변호사와 사적인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중환이와 이동흡이가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지금 하여튼 퀘스천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몰고 가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헌법기관 국회가 헌법을 위반해갖고 절차적으로 헌법을 위반해갖고 올라온 걸 가지고 그건 우리가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저 박한철이와 이정미와 강희론에게 속아 넘어갔든지 부역을 했든지 이중환이와 이동흡이 이 개보다 못한 놈들. 자, 단 10분 만에 각하한 기피 신청. 더 나아가 피신청인 대리인들이 법원의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무더기 증거 신청 기각에 항의하여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내자 헌재는 3일간의 법정 이유서 및 자료 제출 기한도 두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의 기피 신청이 분명하다며 기피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정미와 강일원의 폭거고 나머지 6명의 뭐라 할까요? 동조죠. 공조. 이 반역죄를 헌법재판관 9명이 지금 해대고 있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령 선포해서 이제는 다 공중에 날려버리고 이 새끼들은 다 헌법재판소 앞에 마당에다가 다 단두대를 걸어서 죽여야 됩니다. 9명을 다 죽여야 됩니다. 편파적인 변론권 제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절대적 포괄적 절차적 면죄부를 국회에 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한 대통령 소추를 다툴 수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 졸속한 법률안 처리, 의안 처리도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준 놈이 박한철이와 이정미와 강희론이와 나머지 6명 이 개보다 못한 헌법 개판관들이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그 직무 수행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황당한 속임수로 국가 원수를 탄핵해도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재판상 다툴 수 없다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 재민 원칙과 법치주의 삼권 분립 법률 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하는 재판입니까? 이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고 대통령의 변론권 제한입니다. 이 개 같은 이정미 이놈을 갈갈이 찢어 죽여야 이 나라가 산다. 저 강일원이 갈갈이 찢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저 박한철이 이 새끼를 갈갈이 찢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걸 좀 봐요. 네. 보고도 분개 못하는 5천만 원 개 돼지입니다. 분개 못하는 5천만 원 개 돼지입니다. 5천만 아니에요. 그래도 1,000만 넘게 왔어요. 2천만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이라고 왔어요. 합시다. 3천만. 네, 네. 그중에 아이들 1,000만 빼고 2천만이라고 합시다. 네. 2천만 너희들은 개 돼지다. 이 나쁜 놈들아. 오늘 빨리빨리 다 방 안에 대한민국으로 누워서 나와야 TV나 자빠져 보고 있고 이 조선일보나 보고서 맞다고 박수치는 너희들은 개 돼지다. 이 2천만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6번입니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폭파해야 된다고 쓰는 겁니다. 이 사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우선 탄핵 사유가 13가지나 된다. 노 대통령 때와 달리 뇌물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으로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선 최순실 사건의 증거 주장 및 결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 자료로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박근혜 탄핵 사건이 아니고 최순실 형사재판을 형사재판관 헌법재판관들이 형사재판관이 돼서 한 겁니다. 이 개자식들이 지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도 정하여지지 않는 놈을 가져다가 형사재판을 한 겁니다. 이래도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요. 폭파해야죠. 폭파. 네. 그래서 지난 2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형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부디 이런 의혹을 스스로 남기지 마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하나면 헌법재판관 니들 8명은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다. 오늘 우리 정말로 시청력 국민 5번에 여러분, 네. 한성주 장군이 이 막말을 하는 겁니까? 이체 맞는 말을 하는 겁니까? 한성주 장군은 막말이라고 합시다. 자, 김평우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막말을 했습니까? 이체 맞는 말을 했습니까? 막말을 하는 것을 한마디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저기 강일원이가 이제 탄핵소추위원단의 대리인으로 서 있다. 이게 막말입니까? 본질을 꿰뚫은 이치지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저 이정미라고 하는 놈이 튀어나와 갖고 왜 막말을 합니까? 이게 막말이냐? 이 이정미 이 개똥아, 내가 개똥이라고 하는 건 막말이 맞다. 그러나 이치에 맞는 말을 한 김평우 이 변호사를 가지고 변론을 못하게 하는 니는 여적 중에 여적이다.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다. 오늘 정말 이상입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분개할 수 없는 국민 2천만, 이제는 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과 김평우 변호사님의 말이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분들,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12시 반에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여주십시오. 5번 출구 우리 분노한 정강판. 국민 여러분, 계엄령만이 이 나라 살릴 길이라고 믿는 분들은 이제 5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차고서 권영회 앞에 가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이제는 외쳐주시기 바라요. 이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헌법 개판소가 지금 반역하는 행위에 중심에 들어섰잖아요. 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뭐든지 해고 태극기만 언제까지 들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모금이나 하고 후원만 받아선 지금 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5.18 사건 때 그 계엄령과 다릅니다. 합헌적인 계엄령,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이런 계엄령으로 종북 간첩 다 잡아내고 종북 사상에 물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법을 했었던 많은 분들, 이분들 이제 모두 다 잡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시청 5번 출구예요. 우리 함께 계엄령도 외치고요. 오늘 하루 종일 5번 출구 앞에서 앞쪽으로 나가 계엄령도 외쳐주시고요. 피켓도 목에 걸고 다니시고요.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 그 찢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헌법 개판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힘내서 외치는 것처럼 한성주 장군님 민간인으로서 예비역 소장으로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 이 염원을 담아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12시 30분 시청역으로 와주십시오. 시청역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라고. 한성주 장군님이 계엄령을 외치는 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외치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 너의 마음과 너의 가슴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과 청와대 골진 방에 홀로 계실 대통령님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너는 생각해 봤냐고요.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계엄령은 되고 한성주 장군님이 외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심보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한성주 장군님처럼 박근혜 대통령님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 후원통만 모금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루라도 빨리 김평우 변호사님처럼 하루라도 빨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12시 30분 우리는 아무 조직도 없습니다. 무슨 당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국민의 마음, 태극기 휘날리는 그 민심 하나로 오늘 시청역 5번 출구 전광판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나가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야 한다. 이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헌재를 폭파해야 한다. 지금 경과만 봐도 너희들은 여적죄를 짓고도 남음이 있다. 왜? 저 국회가 사기 탄핵을 한 걸 받아갖고 이게 탄핵 사유 13개면 13개 하나하나를 국회가 심의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13개 전체를 뭉뚱그려서 했지 않느냐. 이게 뭐 공범죄다 뭐 뇌물죄다 하는 걸로 다 엮어갖고 섞어찌개찍으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몰랐더냐 헌법재판소. 이제까지 8명이 9명이 박한철까지 9명이 심리했는데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몰랐더냐. 진정 몰랐더냐. 이 개보다 못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아. 이거 읽어볼게요. 불항쟁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1번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 구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 3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로 재판관을 뽑아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편에 선 1명을 없애버린 겁니다. 누가 야사당이, 누가 언론 50대 언론사 간첩단들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안 하는 이정미, 박한철이는 지가 나가기 전에 내후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자,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을 아시는 두 분의 의인은 나타나갖고 나 안 하겠다. 이것은 위헌이고 절차적 위헌을 국회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받아줬던 박한철이 이정미 강의론을 나는 탄핵한다. 개인적으로. 따라서 내가 이 여적질에 내가 가담한 헌법재판관이 되기 싫다. 나는 이제 이번 재판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관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1번만 봐도 당신들이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3분의 재판관과 얼마 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중요해요. 이정미라고 하는 요놈, 김희수, 이진성 플러스 박한철은 2012년 헌마 이 사건에서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혼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방금 333 국회와 대통령과 정부죠. 행정부와 그다음에 사법부, 대법원 여기에 333으로 해서 9명이 구성돼야 되는데 8명으로 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재판하는 놈들 중에 4마리가 그중에 1마리는 빠져나갔고 박한철이는 빠져나갔고 3마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 8명 가지고 평결을 하면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2마디를 하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놈이 누구냐? 이정미라고 하는 놈, 김희수라고 하는 놈, 이진성이라고 하는 이 3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지들 입으로 9명이 안 되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8명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북한의 지령이 있으면 해도 되고 북한의 지령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느냐? 이 개보다 못한 놈들아.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이놈들 때려잡아 죽여야 합니다. 재판소 구성의 정원 조항은 마치 기 조항과 마찬가지로 결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숫자로 되어 있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입증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4마리가 박한철까지 4마리가 한 말이 뭐야?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혼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작전과 땅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군데다가 제가 잠수작전 땅굴 전쟁 임박했다고 썼는데 이놈아 머릿속에는 땅굴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무대비 상태에서 들어오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점령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믿는 구석이 바로 땅굴 아닐까 싶어요. 탄핵 심판 선고 이정미 퇴임 이후로 늦춰달라 박 대통령 측 헌재 의견서 국회 탄핵 심판 요청 각하해야 그죠? 각하 이거는 맞습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은 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 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순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8명이 재판하는 걸 재판해라. 재판해라. 그 대신 충분히 3월 13일까지 이정미 네가 나가기 전에 개 같은 네가 나가기 전에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평의를 그걸 놓고서 이제 평의를 7명이 해서 8명에서 나가면 7명이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정미 씨가 앞에서 다 한 것이니까 8명 재판관이 이제 판결하는 걸로 이게 유효하니까 그렇게 가라. 이게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라는 거죠. 그래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라. 그 다음에 변론인단이 얘기하는 저 고영태 파일도 다시 좀 들여다봐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렇게 위법이라며 헌재가 국회 탄핵 심판 요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무부 차관 이놈 이름이 뭐더라?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절차는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자, 이게 거짓인 걸 알 수 있죠. 법무부 차관 이놈이 간첩이기 때문에 누구죠? 법무부 장관이 나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나가버렸죠. 비겁한 의인이죠. 나가버리고 이제 차관이 간첩놈이 잡아서 대통령 탄핵은 적법 절차였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걸 낸 겁니다. 이 거짓말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무부의 의견서를 법무부 차관이 간첩 새끼가 낸 걸 가지고 일 없다라고 변론권을 각하를 했죠. 그건 각하를 잘해요. 이게 국회가 개판을 쳐갖고 이제 13개를 가지고 뭉뚱그려갖고 뭐 공범죄니 무슨 죄니 3개를 섞어찌개 법안으로 해갖고 한 거 이것도 우리가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났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개 같은 짓을 헌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신의 한수의 김평우 변호사님도 각하가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오셨던 여기 어느 분이 적어주셨어요. 자, 누가 이런 한국을 두려워하라. 강천석이 고향을 밝히지 않는 자인데 아마 호남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사이에서 담력 대결 벌이는 탄핵 정치, 자격 잃은 대통령, 자격 의심받는 유력 후보, 뇌사 국가 만들었다. 이 말은 맞는데 개똥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니들 50대 간첩 언론사가 아니더냐? 네가 거기에 앞장선 고문이 아니던가, 논설 고문이 아니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촛불 부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선의를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구출하겠다는 선의 깃발을 들고 있다. 개똥이다. 촛불 부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짓 이 구호를 그렇죠. 이렇게 했다. 그러나 두 부대가 모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명은 거부한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쪽은 혁명의 길로 나서고 다른 한쪽은 아스팔트에 피를 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슨 결정이 내려도 한쪽 부대는 나라를 존망의 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은 또 토요일 대한문에 가서 우리 대통령님과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모으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4일 오후 2시부터 탄기국에서 대한문에 모여서 이제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저희들 탄핵 기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2시 30분에 이제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이셔서 정광판 앞에 정광판 앞에 모이셔갖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국제 해적이죠. 중국 해적, 국제 해적. 2달 전에 다보스 포럼서 자유무역 수호를 역설했던 시진핑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사드 보복 무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외친 자유무역인가 하고 썼습니다.
국제해적이라고 저는 여기 썼습니다. 중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됐는데 이 시진핑이 해적이 지금 자유무역을 박살내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의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 한번 볼까요? 미 국무부는 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가하고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명백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커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동맹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적 간첩이죠. 정부의 사드 데모치기 안 돼. 안희정 우리 안보 기초는 한미동맹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문재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선인 것처럼 선관위에서는요, 자꾸 문재인 그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쿡쿡 찔러요. 왜 그러죠? 선관위 위원장이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자가 2015년 16년 2월 2일 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온 놈을 무죄로 해준 박지원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종북 간첩단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지금 이 대선하는 것이 이게 다 대선 운동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선이 결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미리 보고서 저 활동하는 놈들은 제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제재하려고 드는 이 선관위 이 반역의 집단 마치 박원순이가 시청 앞에 있는 이 뭐죠? 저 탄기국의 텐트 7개는 철거해라. 고발 조치하겠다. 그리고 저 광화문 밑에 있는 70개 세월호 텐트는 이제 1000일 가까이 봐주고 있는 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이 게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헌재는 변론인단에 변론권도 주지 않고 이제 이정미 퇴임령 떨어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선거에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국심은 어디다 버렸는가? 개똥이다. 너희들이 버렸다.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버린 것 아니냐. 이 개 같은 강천서가, 이 개만 못한 강천서가. 1930년대 미국 갱들은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며 누가 비겁하게 먼저 핸들을 꺾나 하는 담력 대결을 벌였다. 미국의 무법시대였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유력 후보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가 두려워하겠는가. 100년 전 세계의 업신여김을 받던 조선은 끝내 망국을 맞았다. 대한민국도 너희들 개똥 같은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박지원 간첩놈의 새끼에 의해서 46명의 간첩 언론인들이 저 한겨레 최학래와 KBS의 박권상을 포함한 이 개보다 못한 놈의 자식들이 올라가서 북계군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대남 통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50대 언론사에 1570명 간첩단이 기어 들어와서 이 나라의 언론의 난을 일으킨 것이 탄핵 소추가 아니더냐. 이것은 언론의 난이며 국회의 난이며 검찰의 난이며 특검의 난이며 헌재의 난이 아니더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계엄령으로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놈들아. 헌재 이정미, 강일원이, 박한철이 그리고 나머지 6명. 니들은 다 죽을 돼질 운명인 줄 알아라. 왜? 니들이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정의를 사랑하는 분, 이 두 분이면 됩니다. 이 두 분이 나는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각하시켜야 될 걸 가지고 박한철과 이정미와 강일원에 의해서 이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역사에 책임질 수가 없다. 괜히 끼어들어갖고 같은 공범, 헌재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헌법재판관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 사태를 적어도 2명이 동시에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명만
그래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양심과 정의를 사랑하는 두 명의 재판관이 나 사퇴한다. 나 더 이상 여기에서 이걸 이 개같은 이정미와 강일원이 밑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의로운 두 명이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사직해서 헌법재판 이 구성 자체를 무효함으로써 이제 기각이다 인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에 이제 의인 두 분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인 세 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두 분만 나오셔서 나 헌법재판관 안 할란다. 이 개같은 이정미와 이 개같은 강일원이 개보다 못한 박한철이 이 개들의 잔치에 내가 둘러리를 서서 내 가족의 내 자손들이 후대에 이 개판인 헌법재판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남는 것을 내가 치욕으로 여기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두 분의 의롭고 양심과 이 진리를 존중하는 분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건의드립니다. 사설입니다. 중국 대북 송유관 끊어 북핵 없애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맞죠? 대북 송유관을 끊어갖고 북핵을 없애라. 그러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사드 우리 안 갖다 놔도 된다. 중국 보복 비판 문측 새 정부도 사드 배치 선언해야 한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간첩 여적놈이 새 정부도 사드 배치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이 간첩과 여적인데. 자, 법치와 애국 모임 여기에 핵심이 김평호 변호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제기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많은 날짜에 맞춰서 하겠다고 저 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세상에 어디 있나 좀 찾아보세요.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북 간첩단들이 지세상 만났습니다. 네. 계엄령으로 다 때려잡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 그거 갔을 때 탄기국 태극기만이 휘날리고 있었고요. 임요한 목사님 태극기에 광화문이고 박원순 시장 그쪽은 태극기도 없어요. 개양대 하나밖에. 태극기 개양대 하나 있죠. 네. 한국 여행 금지, 곧 중국 전역 확대된다. 공안은 한국 기업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중국 관련 상황 잘 모른다면서 뒤에선 국가 차원 사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오히려 제주 관광을 트집 잡고 있다. 제주 여행객들 장시간 붙잡혔다. 중국인은 목적지 신중히 선택을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베이징 공안 한국 기업 단체 점검, 직원 현황 요구하고 분위기 탐색, 기업 교민 피해 입을까 봐 걱정이다. 딴청 피우는 중국 정부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하지만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대선 주자들 중국이 도를 넘었다. 한복설이 비판. 사드 배치 문재인 여전히 시각차. 요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간첩 종북 요놈만 이제 하죠. 윤병세 중국제규범 위반을 검토하겠다. 중국 관광 보복은 경제 무기화 신호탄. 미 포린 폴리시 미국도 안심 못해. LA타임스 장기적으로 중국이 손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 내 차 판매 반토막 났던 일본 차분한 대응 1년 후 완전 회복했다. 일본 대만 어떻게 중국 보복 이겼나. 2012년 센카쿠 보복 받은 일본 중국 내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등 대중 의존도 줄여 중제재 무력화 34% 줄었던 유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작년 새 정부 출범 후 보복받은 대만 중여행 제재로 유커 18% 급감하자 동남아 국가 등의 무비자 확대해 외국 관광객 사상 최대 유치했다. 활로가 있다는 뜻이죠. 중국 단체 관광단 잇따라 방한 취소, 면세점은 매출 70% 이르라 걱정, 중국 리스크 현실로 중저가 숙박시설도 타격 불가피, 여행업계 중보복 피할 방법이 없다. 수출품 4개 중 1개는 중으로 커지는 리스크,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지나치다,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게 한국당이고 이게 배신의 당이죠. 그래서 합쳐서 바른한국당 만들자. 개똥이다. 이 배신의 여정놈들. 여기도 정우택이라고 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놈이 이끌고 있고 여기는 두 간첩 주호영과 이 정우택. 정병국이 간첩 주호영 종북인데 종북이나 간첩이나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그 사상, 네. 형법 97조 간첩죄가 97조입니까? 간첩죄가 적용되는 놈들입니다. 배신의 정당. 국민들은 너희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싶어요.
한미 지난달 북한 핵기지 파괴 대규모 훈련을 했다. 400명 중 한국군 200명 역대 최대로 참여했다. 한미가 지난달 400여 명 규모로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을 식별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저 김관진이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 김정은에게 보고할 텐데 집무실에다 걸어놓은 김정은과 황병서 이 직속 상관에게 또 다 보고할 텐데 이게 다 누설이 되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수작전, 땅굴작전이 임박해 있습니다. 빨리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이런 여정놈들을 빨리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미중 4월 정상회담 조율 중 시진핑이 방미할 듯 참수